이번에는 커튼월에 관련된 문제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커튼월에 이제 조립 방식과 구조 방식별로 쓰는 종류를 쓰는 이제 5가지 쓰는 거, 그거에 대한 문제랑 이제 커튼월 설치를 할 때 안전조치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25점짜리 문제였어요. 그럼 커튼월이 뭔가 하면 비내력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축물을 보면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보면 초고층이잖아요. 근데 그 초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콘크리트 구조물 청글 콘크리트로 갈 경우에는 그 하중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하중을 기초나 기둥이 그거를 버텨줘야 되는데 그거를 버텨주기 위해서는 비용이 어마무시 많이 들어가겠죠. 그 대신 커튼홀 같은 경우는 하중 부담은 하진 않지만 외부로부터 비나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커튼월 방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건물의 전체의 총 하중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커튼월을 설치를 잘못했을 경우에는 누수라든지 변형이 돼서 그 커튼홀이 탈락한다든지 실링제 파괴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설치할 때는 정밀한 시공으로 구조적 안정성과 기밀성, 방수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장점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하중 부담을 적게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립을 할 때 커튼월이라고 하는 것을 공장에서 많이 제작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품질적으로 좀 균일할 수가 있고, 또한 조립식이기 때문에 그 공기 단축이라고 하는 그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대신 아까 말했듯이 누수나 변형, 탈락, 실냉제 파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성과 기밀성, 방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꼭 필수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월의 분류의 이제 조립 방식별로 아니면 구조 형식별로 보면요. 조립 방식은 3가지를 쓰라고 했어요. 유니월, 스틱월, 윈도우월 이렇게 3가지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유니월 같은 경우는 일단 공장에서 유니트라고 생각하면은 전체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전체를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설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코샤 가이드에 보면 유니월을 설치하는 걸로 나온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틱월인데요. 스틱월은 개별 부재를 현장에 가지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니까 그건 유연성은 더 있을 것 같긴 해요. 공장에서 만약에 다 조립을 해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 뭔가 좀 공장의 의존도가 좀 높아지긴 하지만 스틱월 같은 경우는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게 되므로 이제 현장 조립형이 되는 거예요. 윈도우 월 같은 경우는 창호와 유리 패널 이런 거를 각각 개별 발주를 하게 되고 각각에 대한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 방식으로는 유니월, 스틱월, 윈도우 월 이렇게 3가지 방식이 있고, 구조 형식으로는 우리가 외관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겉에 오피스텔 이런 거 보면 유리 형태가 노출되는 형식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걸 형태를 따라 좀 수직선이 강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멀리언 타입이라고 하고요. 수평선이 강조가 돼 있다라고 하면 스팬드럴 타입이라고 해요. 그리고 격자 모양이다라고 하면 그리드 타입. 만약에 그 선이 다 안 보이고 유리가 그냥 쭉 이런 식으로 보인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은폐형으로 시스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 형식에서 멀리언 방식, 패널 방식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그 멀리언 방식에서는 그 수직 부재를 구조체에 구축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 사시나 패널을 끼워 넣는 방식인 거고요. 패널 방식은 벽 유닛을 하나의 패널로 제작을 해서 그 슬라브나 기둥 사이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을 답을 적을 때 여기 설명하는 거는 많이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구성되는 거 있는 조립 방식별, 구조 형식별 그 종류를 쓰기 때문에 일단 암기는 유니월, 스틱월, 윈도우월, 구조 형식으로는 멀리언 방식, 패널 방식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사 가이드에 나오는 커튼홀 설치를 할 때 안전조치 사항으로 25점짜리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코샤 가이드에 찾아보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암기를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측면에서 볼 거냐면, 우리는 이제 안전지수사기 때문에 그 안전조치 사항 부분적으로 볼게요. 그럼 커튼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유니트 월 방식으로 그 공장에서 해 있는 걸 갖고 와서 설치하는 걸로 이제 여기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요거를 그 현장까지 가지고 오는 작업이 있겠다. 운반하는 게 있겠죠. 그럼 요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커튼월을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설계를 할 때 마크업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실제 현장에 와가지고 하나를 이제 샘플로 만들어서 그 악조건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겠죠. 그럼 공장 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현장에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운반을 하게 되고, 운반하고 나서 기계 양중기를 이용해서 해당 층마다 그 유니트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중 작업을 하고 실제
설치를 하는 게 있겠죠. 조립 설치. 그 층에다가 양중으로 이제 올려줘서 그 해당 층에서 조립하고 있는 이제 설치 작업이 있고, 그 마감 작업으로 인해서 그 누수라든지 이런 걸 막아야 되니까 그 외부에 그 실란트 작업하는 게 부분이 있고, 맨 마지막 이제 검수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제작, 운반, 양중, 설치, 실란트 작업, 검수. 그럼 각 해당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우리가 근로자의 안전 조치인 거잖아요. 그럼 근로자가 어디서 작업을 하게 되냐, 고소 작업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해당 층에 조립을 사람이 해야, 근로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락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해당 작업자가 조립을 할 때 낙하 우려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공구라든지 조립하는 그 부재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가 있고, 제일 큰 사고는 사실은 유니트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사고긴 하죠. 그런 부분, 전도 사고, 떨어지는 사고, 낙하 비례 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근로자가 떨어질 수 있는 사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이거를 조금 해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해서 안전작업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전작업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되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죠. 뭐 커튼홀의 형식이나 규모 이런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조립이라든지 거기에 조치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종류, 그리고 그거에 따른 양중 장비를 어떤 거 쓸 건지, 우리 양중 장비를 생각해 보면 뭐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뭐 지게차, 뭐 고소작업대 이런 걸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를 하니까 어떤 양중 장비를 쓸 건지 규격, 그리고 그 양중 장비가 치마 우려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넘어짐 이런 우려 없이 양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당 장비 종류와 규격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부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근로자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거에 관련된 안전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거를 설치를 이제 운반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현장에서 가지고 왔는데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 압축 강도가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만, 설계 기준 이상 강도가 나와야지 설치를 했을 때 그게 탈락 우려가 없는데,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나오기도 전에 그걸 설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기 전에는 무조건 확인 사항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설계 기준 이상 강도 이상일 때 조립을 실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현장에 가지고 왔어요. 오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해당 층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안전조치를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 추락이라든지, 근로자의 추락이라고 하면 안전대 부착 설비나 안전대 착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조금 1.5 조금이라도 높으면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추락 위험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폭 40cm 이상의 작업 발판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고소 작업대라든지 양중 설비, 지게차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전단 신호수를 배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안전보건 작업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양중 장비 같은 경우는 적재 중량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고소 작업 때도 이제 집안 치마라든지 그런 게 이제 전도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붐대라든지 이런 게 이제 꺾이거나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조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재 설치용 공구가 낙하 비례로 위에 아래에 있는 작업자를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정돈도 잘해야 되지만 이제 공구함에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보관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해당 층에 올렸어요. 해당 층에 올리기 전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거를 조립을 하기 위한 먼저 부착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고정용 유니트를 설치하기 위한 고정용 부착 철물을 먼저 설치를 해야지 올렸을 때 유니트를 설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정용 부착 철물을 설치를 할 때 수직 수평을 잘 맞춰야 되겠죠. 그 높이를 확인하고 그 용접 방법으로 그 견고하게 설치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부에 그 바람이라든지 많이 불게 되면 커튼홀이 변형이나 낙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착 철물을 견고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합부라든지 그 처리에 대한 거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유니트를 올려가지고 줄거리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 올리겠죠. 올려서 유니트 설치를 하는데, 그 유니트가 전도되거나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한쪽 꼬리를 제거한 다음에 그거를 슬리브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밀어넣어서 결합을 한 상태에서 또 하나를 빼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그 유니트가 그거를 이제 고리에서 빼다가 이게 전도되면은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빼고, 먼저 빼고, 거기에 전도 방지 및 접합부의 변형을 방지해서 이제 일단 가결합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트를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수평 이런 거를 잘 맞춘 다음에 커튼홀의 뒤틀림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한 조치를 하고 나서 원형 고리를 제거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실제 조립을 이제 꽉 조립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의할 때 부분은 이제 그 유니트를 조립을 할 때도 그 좁은 장소에 유니트를 이제 올려가지고 부재를 끼워 넣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작업할 때 근로자가 추락한다든지 유니트 부재가 낙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여기 부분에서도 추락 방지 시설이라든지 유니트 부재를 지지할 수 있는 보조용 로프 이런 부분도 반드시 설치를 해서 안전 조치를 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작업으로는 이제 실란트 작업인데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누수라든지 이렇게 그 마지막 작업이 그걸 막을 수 있는 철저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표준 시방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하고, 여기서도 실란트 작업할 때도 추락 예방 조치로 안전한 작업 방법, 작업 순서, 작업대 마련해 주고요. 안전대 부착 설비 및 개인 보호 및 착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커튼홀 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부재의 변형, 훼손 등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검수 자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분재의 결함이 발생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것도 작업을 할 때는 안전 작업 계획서를 수립을 한 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조립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